AI 연구소입니다. AI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키보드로 질문을 입력합니다. 질문을 생각하고 글자를 입력하고 오타를 고친 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글자 입력이 익숙하지 않거나 긴 내용을 타이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메모할 수 없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는 두 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AI 음성 대화를 활용하면 말로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음성 기능은 단순히 키보드 대신 말을 입력하는 기능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AI가 핵심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며 완성된 글이나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음성 대화를 생활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음성 대화는 생각을 더 빠르게 꺼내게 합니다. 사람은 글로 쓸 때보다 말할 때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쓰려면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때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정리가 안 돼. 핵심만 정리해줘. 이렇게 말해도 AI는 내용을 듣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려면 제목과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성으로는 생각나는 순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AI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스마트폰 글자가 작고 영어 용어가 많아서 포기하는 사례를 넣고 싶어. AI는 이 말을 바탕으로 영상의 주제, 시청자 문제와 구성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중간에 끊기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생각을 모두 말한 뒤 다음처럼 요청하면 됩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빠진 부분을 질문해줘. 음성 대화의 가장 큰 장점은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AI와 대화하며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부.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해야 정확해집니다. 음성으로 질문하면 편리하지만 말을 너무 길게 하면 AI가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부탁하면 일부를 잊을 수 있습니다. AI 음성 대화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써주고 제목도 5개 만들고 이미지, 프롬프트도 만들고 유튜브 대본도 15분으로 만들어줘. 요청이 너무 많으면 결과 순서가 섞이거나 일부 내용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말하세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제로 블로그 글의 목차부터 만들어줘. 목차를 확인한 뒤 다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실제 사례를 추가해줘.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정리해줘. 말로 질문할 때는 요청의 끝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보다 장점과 주의점을 3가지씩 알려줘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알려주세요. 짧은 문장으로 한 가지씩 요청하면 음성 인식 오류도 줄고 답변의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3부. 떠오른 생각을 글과 대본으로 바꾸는 방법. AI 음성 대화는 블로그 글과 유튜브 대본의 초안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글을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같은 명령을 입력해도 결과가 계속 달랐어. 초보자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할 것 같아. 이 경험을 블로그 글로 만들고 싶어. AI에게 다음 단계로 요청합니다. 내 경험을 도입부로 사용하고 원인 3가지와 해결 방법을 넣어 목차를 만들어줘. 목차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에는
이미지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실패 사례를 넣어줘.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 구체적인 글로 바뀝니다. 유튜브 대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상 주제와 시청자를 말합니다. AI를 처음 사용하는 60대 시청자에게 음성 기능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 거야. 그 다음 영상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영상을 본 뒤 직접 음성 버튼을 눌러 질문해보게 만들고 싶어. 마지막으로 형식을 지정합니다. 도입부에는 스마트폰 타이핑이 어려운 사례를 넣고 본문은 8부분으로 나누어줘. 음성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AI가 구조를 만드는 방식은 혼자 빈 화면을 바라보며 글을 시작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AI가 만든 내용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사실 오류와 반복 표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부. 일정과 할 일을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AI에게 생각나는 일을 모두 말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말합니다. 오늘 블로그 글 2개를 올려야 하고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어야 해. 오후에는 병원 예약이 있고 저녁 전까지 이메일 답장을 해야 해. 그 다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간이 정해진 일과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순서를 만들어줘. AI는 병원 예약처럼 시간이 정해진 일과 블로그 작성처럼 조정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너무 많다면 다음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3개만 골라줘. 다만 AI가 스마트폰 일정표에 자동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와 연결 기능에 따라 실제 일정 등록이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약은 AI가 정리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달력이나 알림에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정을 정리할 때 정확한 집 주소, 병원 환자번호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 3시 병원 예약처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성으로 일정을 정리하면 손으로 목록을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최종 확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5부. 외국어와 발표 연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음성 대화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발음이 틀릴까 걱정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워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AI와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과 천천히 대화해줘. 내가 틀리게 말하면 한국어로 간단히 설명해줘. 또는 특정 상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행객이고 너는 호텔 직원이야. 체크인 대화를 연습하자. AI가 질문하면 사용자가 음성으로 답하고 잘못된 표현을 수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 인식 결과와 실제 발음 평가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전문적인 발음 교정은 교사나 신뢰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AI에게 발표 주제를 설명한 뒤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AI 블로그 운영 방법을 발표할 거야. 청중이 물어볼 만한 질문 5개를 한 개씩 말해줘. AI가 질문하면 실제 발표처럼 답해봅니다. 답변이 끝난 뒤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답변에서 길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줘. 면접이나 고객 상담 연습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 대화의 장점은 머릿속으로만 연습하지 않고 실제로 입을 열어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부. 음성 인식 오류를 줄이는 방법. AI가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제품명, 외국어와 숫자는 특히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용한 장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주변 사람의 대화가 함께 들어가면 문장이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숫자와 이름은 단어 사이를 조금 띄워 천천히 말하세요. 세 번째는 긴 문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문단을 말하기보다 두세 문장씩 말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 인식된 내용을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AI가 26편을 20편으로 알아들었다면 전체 요청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숫자는 20편이 아니라 26편이야 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고유명사를 글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널 이름, 이메일 주소와 제품 모델명은 음성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가 받아 적은 문장을 화면에서 확인한 뒤 틀린 부분을 수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핵심 요청을 마지막에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본은 약 5,000자이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줘. 이렇게 핵심 조건을 다시 말하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성 기능이 편리하더라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7부. 음성으로도 개인정보를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글자로 입력할 때는 개인정보를 조심하면서 말로 이야기할 때는 경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듯 대화하다 보면 이름, 주소, 계좌번호와 건강 상태를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으로 전달한 정보도 AI에 입력된 정보라는 점은 같습니다. 비밀번호, 인증번호와 카드번호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도 동의 없이 입력하면 안 됩니다. 건강 문제를 질문할 때는 실명과 병원 번호를 제외하고 필요한 증상만 설명하세요. 회사 업무를 상담할 때는 고객 이름과 실제 계약 금액, 비공개 자료를 가상의 정보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성 대화를 사용할 때는 주변 사람에게 내용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카페, 지하철과 대기실에서 민감한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목소리는 주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음성 대화를 시작하기 전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AI가 답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부. 음성 AI를 생활 속 도구로 만드는 방법. AI 음성 대화를 처음 사용할 때는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말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떠오른 블로그 주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말하고 간단한 요리 아이디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떠오른 생각을 말하고 핵심을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둘째, 블로그와 유튜브의 초안을 대화로 발전시킵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외국어와 발표, 면접을 실제 대화처럼 연습합니다. 다섯째, 긴 문서를 읽기 전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여섯째,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고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일곱째, 중요한 결과는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AI 음성 기능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AI의 답을 들은 뒤 다시 질문하며 결과를 다듬는 것입니다. 타이핑이 어렵다는 이유로 AI 사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질문하는 방식이 더 편한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해줘. 방금 말한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내가 말한 아이디어를 유튜브 제목으로 바꿔줘. 이처럼 작은 작업을 반복하면 음성 AI와 대화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AI는 사람의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생각을 꺼내고 정리하며 실제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앞으로도 누구나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연구소였습니다.